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대구와 광주 등 13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폭염주의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을 최대 2억 원 내야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 사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중단을 시작으로 다른 한시적 세제 혜택도 원상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월 말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찾는 건 5년 만인데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며 악화한 미중 관계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네, 주말에 많이 더웠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대구와 광주 등 내륙 곳곳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폭염주의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맑은 하늘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보려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고 시원한 음료를 손에 쥐고 걸어갑니다. 공원 바닥에서 시원하게 솟구치는 물줄기에 아이들은 더위를 잊고 물놀이 삼매경에 빠집니다. 더워서 물놀이 하러 왔어요. 내일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너무 더워서 못 놀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기도 여주 금사면으로 기온이 무려 35.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삼척 35.4도, 경주와 대구 35.2도, 서울도 30도를 넘었습니다. 예년보다 2도에서 7도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광주를 포함한 내륙 13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져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이번 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불볕더위의 기세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32도, 내일은 34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체감온도도 33도를 넘을 걸로 보여 내륙 곳곳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때 야외에서 오래 활동하면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외출할 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늘을 자주 찾아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아침 강원도 양양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밤사이 동해안에는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지역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전 강원도 양양 기온이 25.8도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첫 열대야보다 약 열흘가량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제 폭염뿐 아니라 장마도 걱정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잇따랐죠. 1년이 지나고 다시 또 한 번의 장마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복구 작업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무는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흙과 돌무더기도 가득 쌓였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가 덮쳤을 때 경기 여주시 명품리 주택의 앞마당 모습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찾아간 명품리.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토사가 쏟아져 내렸던 곳입니다. 길 한편에는 집채만한 바위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복구 작업에 투입됐어야 할 굴착기는 한 달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해를 넘겼는데도 복구 작업은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들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사실 위험해요. 비만 내리면 계속 패이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도 너무 속상하지만 뒤에 저렇게 돌이 쌓여 있으니까. 당시 특별 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는데 지금껏 복구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로 다시 장마를 나야 하는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도로가 좀 빨리 복구가 돼서 다니는데 좀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주시는 지난해 수해 직후 피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복구 계획 수립부터 설계, 입찰까지 많은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난달에야 착공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착공 이후에도 일부 사유지에선 토지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특별 재난 지역에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모두 21군데, 이 가운데 복구가 모두 끝난 곳은 3곳뿐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 등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와 주택에서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SUV 차량 주변에는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8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1차로로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이 아래에서 물줄기를 쏘아대며 진화에 나섭니다. 위로 올라간다. 와, 다 탈출한 건가?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택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소해가지고 바다리점은 저희 특징은 뭐고 저희 현장 도착했을 때 내부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불을 본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도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층에서 시작됐는데 불이 난 집 안의 화장실에서 40대 남성 박모 씨가 질식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집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에서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을 빚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에 공무원 500여 명을 투입해 무대와 부스 설치를 막아섰습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관련법에 따라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동대 20개 중대 1,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양측은 아침 7시쯤부터 집회 장소에 모여 대치하다가 9시 반쯤 주최 측 차량이 진입하자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길을 막는 공무원들을 밀어낸 뒤 집회 차량을 행사장으로 진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소동을 피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녀가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춘천 교육지원청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금요일 퇴근 시간 직전 청사 앞에 지구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50대 A씨와 아내, 아들, 딸 등 일가족 6명이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휘발유 1.5리터를 지니고 온 A씨 등은 교육청 청사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고등학생인 자녀가 생활지도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학폭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는 학생은 물론 교사도 포함됩니다. 신고 접수 이후 지난 13일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심의 결과 교사 폭력은 증거 불충분,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역시 없었던 일이 됐는데 이를 통보받은 학생 측 가족이 격분해 교육청을 찾은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폭과 관련된 개인정보 문제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교사 측은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젯밤 10시 34분쯤 강원도 동해시 해상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동해시 북동쪽 49km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33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이 느낄 수 없는 진도 1의 진동이 감지됐다면서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10주년 기념 행사가 불꽃놀이로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BTS의 히트곡과 멤버 정국의 내레이션과 함께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불꽃쇼에서는 형형색색의 폭죽과 함께 팬클럽 아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2023 BTS 페스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남산타워와 세비섬 등 랜드마크의 보라색 조명 장식은 25일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령과의 싸움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연일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은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정부가 일본 편에 서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며 핵폐수라고 불러야 맞다면서 거리가 먼 태평양 섬나라도 반대하는데 가장 가깝고 피해가 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홍보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 조치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국민 84%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반대를 못합니까? 이해할 수 없고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괴담 정치와 선전선동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부추겨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면서 유령과의 싸움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괴담 선동 목적은 국민 공포를 조성하고 정부를 괴담으로 흔들어서 자당이 처한 온갖 범죄 혐의로 쏠린 시선을 분산하겠다는 속셈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특권을 지키겠다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방탄한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인천 시민 앞에 서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일하라고 보내준 국회에서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겠다며 방탄을 일삼더니 선전선동의 괴담 정치에는 참 열심히인 민주당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해 올수록 정부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의당은 오는 22일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합니다.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는 일본 진보 성향 정당인 사회민주당 초청을 받아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를 찾습니다. 이 기간 정의당은 일본 초당적 의원 모임인 원전 제로 재생에너지 100모임과 간담회, 도쿄전력 항의 기자회견 등을 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원전 폐로 시 핵 폐기물과 오염수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삼중수소입니다.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금보다 비싸고 귀한 물질인데요. 이 삼중수소에 대해서 양회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1번인 수소. 원자에게 양성자 1개만 존재하는 일반 수소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1개씩 있는 중수소, 양성자 1개에 중성자가 2개 있는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이 대기에 충돌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수증기나 빗물, 바닷물, 수돗물 등에 녹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소나 중수소와 달리 불안정한 삼중수소는 방사선의 한 종류인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삼중수소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의 핵심 연료로 활용할 수 있어 비상구나 활주로, 군수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생산이 어렵다 보니 1g에 3천만 원이 넘어 지구에서 가장 비싼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수로용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우리나라는 월성 원전 내부에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두고 분리 농축해 저장하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각수의 삼중수소를 분리해서 농축하고 저장하는 제거 설비입니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이런 산업적인 효용성과 인체의 유해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제거하거나 재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처럼 산소와 결합해 물 형태로 존재해 화학적으로 분리가 어렵습니다. 또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베타선은 에너지가 작아 인체 조직을 투과하지 못하지만 물 형태로 체내에 들어가면 피폭을 일으킵니다. 다만 뼈나 지방에 농축되는 중금속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작용에 의해 10일 정도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세슘과 같은 다른 핵종에 비해 덜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원소 상태로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에 들어있는 수소를 치환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 수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삼중수소 수는 정상적인 물하고 화학적인 성질이 완전히 똑같아요. 방사선 피폭은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맞지만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일본이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을 계획대로 정화하고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내로 희석해 방류하는지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꾸준히 감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찾는 건 5년 만인데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신냉전으로까지 풀리며 악화한 미중 관계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 방문 첫날인 오늘 친강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1박 2일 일정 동안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향하며 치열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to establish open and empowered communications so that our two countries responsibly manage our relationship. 블링컨 장관의 방중 동안 협상 테이블에 오를 현안은 한 번에 해결되기에는 복잡하고 또 무겁습니다.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던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갈등이 반복되지 않게 할 대화 채널 마련이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여기에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문제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공급망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미국 외교수장을 맡는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中方再次敦促美方将拜登总统做出的积极表态落到实处，停止干涉中国内政，损害中方利益，停止对华遏制打压。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I'll be meeting with Xi again and talking about legitimate differences we have, but also how those areas we can get along.
양측의 온도차를 볼 때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획기적인 미중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중국 출발에 앞서 박진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의 외교 담판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계기로 냉랭해진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미중 관계 안정은 국제사회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키타현 아키타시에서 열린 9개국 주일대사와의 행사에 참석한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협력해 중국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 우주발사체 2단부를 인양한 군 당국이 위성체와 엔진 등 나머지 잔해물을 찾기 위해 탐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양한 잔해는 평택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져 한미 군 당국이 합동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달 31일 북한 우주발사체가 서해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180여 개의 잔해물이 이지스 구축함과 공군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단 동체가 발견된 해역을 중심으로 1단과 엔진, 위성체 등이 흩어져 있을 것으로 보고 탐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 위성체를 찾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리경 1호를 찾게 되면 북한의 위성 제작 기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색 작업에는 통영함과 광양함 등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잠수사 등이 동원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통영함이나 광양함이나 요 물체를 인양하는 데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런 배들도 지금 다른 수색 작전에 투입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속도가 날 것이고, 특히 2단부는 발견 당시 물 위에 떠 있었지만 나머지 잔해물은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고 수중 음파 탐지기 등을 이용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2단 동체는 평택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이 완료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송된 잔해들에 대한 공동 기술 분석 작업을 진행해 북한 발사체의 기술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발사체 2단부 내부의 핵심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엔진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물이 뭔지를 알려드리게 되면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공동으로 기술정보 분석 및 조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일정 부분 설명이 될 것으로. 공동 분석에는 우리 측의 국방부와 합참,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이,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요원 등이 참여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고했던 것보다는 일정이 늦어졌는데 최근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그제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원회의는 북한의 대대외 주요 정책을 논의,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당의 강화 발전과 국가 건설,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처한 국가 외교 및 국방 전략에 대한 문제 등 우리 혁명 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경제 문제, 올해 최우선 경제 목표로 제시된 알곡 생산 확대 등 농업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전원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상반기에만 전원회의가 두 차례 열리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북한 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가 애초 이달 상순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시기가 늦어진 데는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서 회의 안건 준비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외교 측면에서는 미중, 미러 갈등이 뚜렷해지고 있는 신냉전 기류 속에 북한이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와 결속을 다질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 강대강 전략을 지속 유지할 것인지 포스트 코로나 후 경제난 해소를 위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인지 주요한 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완성을 위한 결정이나 7차 핵실험 일정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전원회의는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엿새 동안 열려왔고 의정토의를 이제 시작한 만큼 회의는 며칠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 동안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오는 20일과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 총회 4차 프레젠테이션 행사에 참석해 각 나라 대표단을 만나 한국과 부산의 역량을 홍보하며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힘을 쏟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엘리제궁에서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도 진행합니다.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동안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권력 서열 1위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베트남 지도부와 면담을 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을 최대 2억 원 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2,300여 건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00여 명과 8만 6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 사태에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중단을 시작으로 다른 한시적 세제 혜택도 원상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8월 말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배경은 자동차 업황 호조도 있지만 지난해 대비 34조 원 가까이 덜 거친 세수 부족 사태도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천억 원 안팎에 그칩니다. 명분이 떨어진 다른 한시적 세제 혜택까지 중단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감세가 불투명했을 때 80%에서 임시로 60%로 낮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국회 합의로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 급락하면서 인하 명분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거 없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돼 8월 말까지로 4번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단계적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덜 거둔 세금은 지난해에만 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 전쟁 여파로 1배럴에 13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중국 수요 부진에 한때 60달러대로 떨어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의 혜택이 집중되고 과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에도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지원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고 공고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즈음에 유가와 물가, 세수 여건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대표이사 선임 문제로 지난해부터 내홍을 겪는 KT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산업 전문성으로 대체해 특정 인사 임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지난 8일 내놓은 대표이사 선임 개선안입니다. 대표이사 심사 요건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빠진 대신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들어섰습니다. 사업 영역이 정보통신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과 부동산, 미디어 등으로 확장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KT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 변경이 낙하산 CEO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옵니다. 일반 기업처럼 경영하겠다면 통신 사업의 규제로 얻는 기득권 역시 내려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신 산업은 국가의 진입 규제 그리고 다양한 규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 산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영 전문가나 산업계 전문가로 확산하는 것은 사업권을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도 출석 주주 50% 이상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바뀝니다. 이를 두고 외국인과 소액주주 의견까지 폭넓게 담을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시선도 따라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총에서 보통 결의는 출석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면 결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변경과 같이 특수하거나 중요한 결의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KT의 정관 개정안은 오는 30일 사회이사 선임안과 함께 주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이후 빠르면 7월 안에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낙하산 CEO나 정치적 외풍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 운전자 30여 명이 차량 가동 중 갑작스러운 동력 상실을 경험했다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22년형 현대차 아이오닉5 차량에서 동력 상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총 3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펑 하는 소음과 함께 대시보드에 경고 표시가 뜬 뒤 곧바로 차량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일부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아이오닉5의 동력 상실이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 사망한 양회동 조합원에 대한 장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어제 오후 서울 세종도로에서 양 조합원을 기리는 범시민 추모제를 열고 고인의 영면을 빌었습니다. 건설노조는 현 정부가 노동자 탄압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양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모제는 1시간 반 정도 진행됐고 경찰과의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노동 취약계층 끌어안기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로 대변되는 노정 갈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700만 소상공인 가운데 40% 이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시간 제한과 각종 수당, 유급, 휴가가 없고 해고 시 절차나 사유 등의 규정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와 출산, 육아 지원 규정들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 노동개혁특위가 이르면 이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시작합니다. 노동개혁특위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적용을 전제로 단계별 도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는 금전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한국노무사회가 연 세미나를 보면 근로시간과 추가수당을 뺀 연차 유급 휴가와 여성 근로자 보호, 야간과 휴일 근로 제한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들은 근로자 보호 기능이 크고 사용자 부담은 적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곧바로 적용해도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노동약자들을 상대적으로 또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 논의해주는 그 말씀들은 아마 정책에 직접 곧장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크게 늘어날 거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비용, 소위 말하면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비용만 계속 추가되는 입법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업을 접든가, 또 하나는 무인화. 이제껏 경제 살리기를 제1의 과제로 내건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근기법 적용 확대에 속도를 내는 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때려잡기가 아니라 노동약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노동 취약계층 끌어안기가 하반기 노동개혁안 발표 전 노정 갈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물체, 모형 칼입니다. 장난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모형 칼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흉기와 다름없는 재질인데 판매와 유통에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을 타고 있는 모형 칼입니다. 전체 길이 18cm 합금 재질로 동남아 전통 덕음을 그대로 본따 만든 제품입니다. 권장 사용 연령이 만 14세 이상으로 적혀 있지만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청주 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구한 제품인데요. 실제 칼을 본 듯 모형이지만 끝이 날카롭고 한눈에 보기에도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엔 부적합해 보입니다. 이 모형 칼은 한 손에 쥐고 휘두르거나 손잡이 부분 고리에 손가락을 넣어 돌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빈번합니다.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선 최근 학생이 모형 칼을 가지고 놀다가 지나던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머리와 왼쪽 팔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속성이고 고무재질도 아니고 쇳덩어리라 이거는 장난감이라고는 생각도 안 되고요. 이건 흉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KC마크 등 기본적인 국가통합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판매 과정에선 이에 대한 주의 설명이나 구입 연령 제한 등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처음 이런 사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례나 이런 사진들을 위험한 흉기들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좀 안내를 해서 그 학교 주변에 이런 판매되는 거를 전수조사를 좀 해서 판매하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할 장난감. 어른들의 상술에 그 중요성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최근 산악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자동차 비포장길을 주행하는 게 유행하면서 제주의 숲길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라산 둘레길 훼손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 돌오름 인근 숲속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차량과 오토바이. 속도 경쟁에 현란한 묘기까지 펼치며 숲 곳곳에 생채기를 남깁니다. 산속을 마치 자신들의 놀이터인 양 헤집고 다니는 이들에게서 자연 훼손에 대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산악 스포츠는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겐 오래된 골칫거리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막 도로도 패이고 우리는 너무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둘레길을 걷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빵 소리 내고도 달리고 그래요. 산악 오토바이가 지금 생긴 거 가지고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다가 놀래기도 하고 그래요. 이처럼 한라산 둘레길 훼손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출입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은 천하숲길과 도로름길, 동백길과 수학길, 시험림길 등 국가숲길로 지정된 5개 48.92km 구간입니다. 지정된 숲길에 차량 등이 진입했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지부에서도 많이 제주도로 와가지고 산악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둘레길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둘레길을 훼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차마 진입 금지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행정 예고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숲길 차마 진입구역을 지정해 고시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범죄도시 3 돌풍으로 침체기에 빠진 한국 영화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도시에만 관객이 몰리는 쏠림 현상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피노와 성착취물 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귀공자와 라방이 숨가쁜 추격 액션으로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난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마르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복서로 살아가는 마르코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 한국을 향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다리는 건 목숨값을 노린 사람들. 숨가쁜 추격과 반전 속에 서서히 비밀이 밝혀집니다. 신세계와 마녀의 박훈정 감독의 코피노를 소재로 한 신작 귀공자로 신인 강태주와 김선호 배우가 스크린 첫 데뷔에 나섭니다. 맑은 눈의 광희는 맞고요. 이제 마르코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마르코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이 어떻게 평화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만은 또 이 지금 침체된 분위기를 같이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 2, 1, 0 시작합니다. 영화 라방은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다뤘습니다. 우연히 받은 링크에서 여자친구의 모습이 라이브로 방송되기 시작하고 동주는 방송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추격에 나섭니다. SNS와 개인 라이브 방송의 보편화로 누구나 피해자이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성착취물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공급이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겠죠. 근데 그 수요를 하는 사람들도 범죄자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범죄도시 3 열풍이 침체에 빠진 한국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다양한 한국 작품 개봉이 잇따르고 있지만 오히려 쏠림 현상만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작품들에 대해서 대단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락성 혹은 상업성 내지는 작품성과 같은 뚜렷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영화의 다양성 내지는 흥행의 지속성이 과연 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친 가운데 범죄도시 3 이후 개봉에 나선 한국 작품들도 볼만하고 재미있다는 관객들의 평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아프리카 7개국 지도자로 구성된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을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사절단의 종전 촉구에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대통령 등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이 전쟁을 끝내야 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3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논의했다는 합의물 초안을 제시하며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은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조속한 종전과 협상을 촉구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먼저 철수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가 우간다 서남부의 접경마을에 있는 학교를 공격해 최소 4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연계된 민주군사동맹이 콩고 국경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중학교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학생 38명과 경비원, 주민 등 41명이 숨졌으며 학생 수십 명이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AFP,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무장단체는 공격을 한 뒤 민주콩고 비룬가 국립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우간다 정부군이 뒤를 쫓고 있다고 우간다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뜬금없이 지난해 서거한 영국 여왕을 가리키는 것 같은 발언을 해서 또다시 말실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되풀이되는 실언으로 재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총기 규제 개혁 관련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엉뚱하게 작년 서거한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가리키는 듯한 발언을 내뱉습니다. God save the Queen, man. 지난해 9월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뜬금없는 발언에 AFP는 무슨 의미인지 어떤 여왕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이 군중 속 누군가에게 답변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는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말에는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숨져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조기 개항까지 지시했던 공화당 하원 의원을 초당적 지원을 거론하며 찾았습니다.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going to be here to help make this a reality. 지난해 11월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개최국인 캄보디아를 콜롬비아라 불렀고 10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서는 50개 주로 이뤄진 미국에 54개 주가 있다고 실언했습니다. 올해 80살인 고령 바이든 대통령은 이처럼 실언들로 구설에 오르며 국정 수행 능력과 재선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중부 내륙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그리고 대구도 34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3도, 부산이 22.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춘천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고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YTN 뉴스와이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